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서부발전사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공작기계에 끼어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 씨의 연결식이 고인이 숨을 거둔 지 16일 만에 엄수됐습니다. 동료 노동자 등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습니다. 최기웅 기자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정문 앞에 연결식장이 마련됐습니다. 초를 켜고 술잔을 올리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합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공작기계에 끼어 숨진 고 김충현 씨의 연결식이 사망한 지 16일 만에 엄수됐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엄기룡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조사를 통해 빛을 만들던 성실한 노동자를 기업의 탐욕이 빼앗아갔다며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곳곳에 작업 중지를 위한 삶의 끈이 존재했지만 그것조차 눌러줄 동료 한 명이 없어 삶의 끈마저 외로워야 했습니다. 남은 과제 일랑 우리에게 맡겨시고 평안히 영면하십시오. 2016년 태안화력발전소에 입사한 김 씨는 9년간 일하는 동안 소속 회사가 8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마다 소속이 변경됐고 동료들은 위험을 외주하는 하청 구조가 이번 참사의 큰 원인이라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가 겪었던 일터, 그가 맞섰던 구조, 그가 꿈꿨던 세상의 조각들을 우리 힘으로 하나씩 맞춰갑시다. 연결식 후 유족과 동료 노동자 등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며 사고 현장까지 행진한 뒤 헌화하며 마지막으로 고인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고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과 노숙농성을 예고하는 등 앞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경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간부들이 잇따라 하청업체 간부로 재취업했다는 대전 MBC 보도와 관련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충현 씨가 소속돼 있던 하청업체 한국파워 O&M의 부사장이 과거 한전 KPS의 고위 간부였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 인물은 한전 KPS 재직 당시 인재개발원장과 기획처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고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전기 업무를 위탁받은 또 다른 하청업체 회장 역시 한전 KPS 간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대책위는 이들이 발전소 일감을 따오는 브로커 역할을 하며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며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노동자 몫의 노무비가 중간 착취되는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협력업체 직원인 고 김충현 씨가 지난 2일 홀로 일하다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고 김충현 씨 사망사고대책위원회와 조속한 시일 내 협의체를 꾸려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풀베기 작업에 나선 노동자들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진에서 풀베기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 2명이 숨졌고 불과 사흘 전엔 세종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가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위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예초기가 널브러져 있고 산산조각난 차량 파편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당진시 송산면의 한 도로변에서 풀베기 작업에 나선 60대 노동자 2명이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갓길에 정차해 있던 작업용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화물차 앞에 있던 작업자들이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당시 시속 80km가 넘는 속도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0대 운전자는 경찰에 졸음운전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운전자가 그 사고에 대해서 졸음운전을 하였다고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속도 위반 감정 등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숨진 작업자들은 충남도가 발주를 맡긴 민간 조경업체 소속 노동자로 동료들과 함께 도로변 자풀을 정리하는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충남도는 교통신호수와 차선 통제 안내, 안전작업복 등 관련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는 모두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업체가 2주에 한 번씩 현장 나가서 현장 관리도 하고 안전장비 같은 것도 좀 더 강화를 하고 표지판 같은 것도 좀 추가로 더 넣고. 하지만 사고는 출근 차량이 몰리는 오전 8시대에 발생했고 작업 역시 그 시간대에 시작됐습니다. 도는 현장 판단에 따라 시간을 정했다고 밝혔지만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 도로변 작업을 강행한 판단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작업을 맡은 시공업체는 취재진의 연락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만 전했습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 현장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수사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사흘 전 세종에서도 풀베기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도로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연입니다. 항우연 천문연의 사천 이전 관련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서산, 태안, 성일종 등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국회의원 3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가 지역사회 비난이 확산하자 뒤늦게 철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충청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던 것이 매우 개탄스럽다며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이 법안이 과학수도 대전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연구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우연과 천문연의 경남 사천 이전 관련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전 지역 과학계의 분노도 들끓고 있습니다. 과기노조 항우연 지부는 성명을 통해 지역 이기주의로 뭉친 비상식적인 관련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며 글로벌 우주 경쟁 속에 살아남으려면 사천의 우주항공청을 항공처로 승격시켜 대전과 연접한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역시 성명에서 정치 논리로 연구기관 이전을 밀어붙여 국민과 연구 현장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각종 지역 의제에 대한 참된 사실이 무엇인지 찾는 팩트체크 기획 뉴스참 그 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가 재가동을 추진한 새종보 논란에 대해 오늘과 내일 2차례에 걸쳐 검증해 보겠습니다. 먼저 새종보 수문을 열어도 녹조 발생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는 세종시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김광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수문을 열고 2021년 철거가 결정됐던 금강 세종보.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환경단체는 보를 가동했던 지난 2012년 이후 5년 동안 금강이 썩어 생태계가 파괴됐다며 세종보 재가동을 막기 위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고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세종시는 보를 가동해 담수를 하면 가뭄 등에 대응할 수 있고 친수 공간 조성으로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일 거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길을 막으면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환경단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보 재가동과 환경 파괴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녹조 발생과 수질 오염은 기상 조건이나 오염원의 유입 등과 같은 다른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이지 보를 가동한다 안 한다, 물을 담수했다 아니다에 따라서 녹조 발생이나 수질 오염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게. 세종시는 환경부의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 종합 분석 결과 보를 열어도 유해 남조류 수치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물길을 막았던 2013년에서 2017년 5년 동안 세종보의 평균 유해 남조류 수치는 1ml당 875세포수, 개방 이후인 2018년부터 2021년에는 평균 833세포수로 4.8% 낮아지는 데 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면 2018년 수치가
2273세포수로 직전 5년 평균보다 무려 2.6배나 높았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역대급 폭염이 있던 데다 5년 만에 물길이 열리며 보 인근 강바닥에 쌓였던 오염물질이 한꺼번에 쓸려 나와 녹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환경단체 설명입니다. 때문에 환경단체는 새 정보 가동에 따른 수질 오염 여부를 객관적으로 따져보려면 2018년 자료를 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닥에 쌓여있던 것들이 쓸려 내려가면서 그게 이제 녹조 발생에 영향을 줬을 수가 있다. 상류인 갑천하고 미호강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의 녹조 농도가 이미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보 운용과는 별개로 녹조 농도가 그렇게 나타난 것이고, 실제 2018년을 제외하고 세종보 개방 전후에 유해 남조류수를 분석한 결과 물길을 막았을 때보다 물길을 열어뒀을 때 유해 남조류 평균수가 60%나 줄었습니다. 보 가동을 멈추고 수문을 열자 녹조 발생 등 수질 오염이 크게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년째 금강을 모니터링해온 충남연구원 역시 세종보 개방이 녹조 개선에 확실한 효과를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보가 개방된 이후에는 유속이 증가하고 체류 시간이 감소되면서 녹조가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녹조 현상이 기존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줄어든. 또 환경부의 분석 결과 보 개방 이후 체류 시간은 86% 줄었고 유속은 78%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길을 일부러 막아 유속이 느려지고 체류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녹조는 심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팩트체크 결과 세종보를 여느냐 마느냐가 녹조 발생과 큰 관련이 없다는 세종시 주장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대전 서구청 전 현직 공무원들이 연루된 뇌물 비리 사건이 지역 정치권의 다툼으로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구의회는 서철모 청장이 몸통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는데 서 청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공세일 뿐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민주당 대전시당을 고발했습니다. 이교선 기자입니다. 대전 서구청 고위 공무원들이 뇌물수수와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구의회 의원 10명은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철모 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입찰 비리도 몇몇 공무원의 일탈도 아닌 선거 캠프 출신 업자에서 공무원, 비서실장으로 이어지는 뇌물고리이며 정점은 서 구청장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뿌리만 자르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몸통은 서철모입니다. 본질은 서철모입니다. 최대 규모 지자체 입찰 비리, 검찰은 이 엄청난 비리에 눈을 감을 것입니까? 서구의회는 의혹업체의 사업 분야가 문어발식으로 확장했다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예고했고 특혜가 드러나면 예정했던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특위를 구성을 해서 특정 업체에게 어떤 특혜를 줬다든지 아니면 어떤 비리 부분이 밝혀진다 하면은 저희가 고발을 할 예정이고요. 객관적인 사실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구청장은 구민들께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한 해 수천 건의 계약업체를 다 알 수는 없고 지방선거를 대비한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며 의회의 조사에는 성실히 응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지나친 정치 공세를 하느라고 그렇게 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하겠다라고 하고 그것이 정당하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 서 청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구청장의 사퇴 촉구 현수막을 대전 시내 곳곳에 내건 민주당 대전시당과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청양지천댐 건설과 관련해 주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충남도와 반대 대책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지천댐 지역협의체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지천댐 예정지 반경 5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167세대 가운데
76.6%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천댐 건설 반대 대책위 측은 전수조사를 하거나 표본 추출 방식을 도입해야 하는데 세대별로 한 명씩 조사한 것은 신뢰를 얻기 어려운 데다 응답률이 34%에도 미치지 못하고 댐 건설에 비판적인 일부 마을은 조사에서 제외됐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세종시가 겨울철 관광 활성화와 이에 따른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빛축제 예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액 삭감돼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빛축제 개최를 위해 세종시가 제출한 추경 예산 4억 원에 대해 추경 예산에 행사성 사업비를 편성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모두 삭감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해 빛축제 개최를 위해 예산 6억 원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돼 상인 등 시민 후원금으로 빛축제를 열었으며 올해도 민간과 예산을 나눠 마련하기로 하고 개최를 추진해왔습니다. 대전과 충남에서는 7개 대학이 글로컬 예비지정대학으로 선정돼 오는 9월 마지막 본지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특히 통합 모델로 글로컬 본지정을 노리고 있는 충남대와 공주대는 초광역 군립대 통합이라는 국내에서는 처음 하는 시도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대학의 통합대학 출범은 오는 2028년 3월이 목표인데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일이 최대 과제로 꼽힙니다. 문은선 기자입니다. 충남대와 공주대는 초광역 통합 모델로 글로컬 예비지정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립대가 시도를 뛰어넘어 통합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두 대학이 합쳐지면 학부 신입생 기준 6,500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가 됩니다. 새로운 교명의 통합대학은 오는 2028년 3월 출범이 목표입니다. 캠퍼스 이동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리고 캠퍼스 총장제를 주는 어떻게 보면 이원화 캠퍼스 모델이죠. 통합 시너지는 내되 구성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예산 부담도 덜겠다는 겁니다. 우선 통합 대상은 대학원입니다. 의학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소재 부품을 중심으로 가상의 공유대학 형태를 구상 중입니다. 자율의사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유사 중복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존의 학과를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통합한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그러한 그 미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센터라든지 미래 융합 대학원들을 통해서 공주와 천안, 대전으로 나뉜 캠퍼스 특성화는 2040년까지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합니다. 공주 캠퍼스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천안 캠퍼스는 지역산업 인재 양성, 대전 캠퍼스는 대학 출연연, 기업이 협력하는 글로벌 연구 거점으로 활용합니다. 오는 9월에는 통합 교명 등을 정할 통합추진위원회도 발족합니다. 관건은 구성원들의 동의입니다. 5년간 1,0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지원을 수반하는 글로컬 사업 마지막 기회라 두 대학은 예비 지정 이후 구성원들을 향한 설득 작업에 분주합니다. 지난해 12월 두 대학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반년이 지났지만 학생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예산 캠퍼스, 신강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도 당연히 인프라가 더 좋은 대전이나 천안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설문조사 결과 두 대학 모두 교수와 교직원은 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학생들은 반대가 절반 이상으로 엇갈렸습니다. 지난해 충남대와 통합을 기반으로 도전했다 탈락한 국립 한밭대는 올해 단독 모델로 예비지정 대학에 포함됐습니다. 글로컬 예비지정에는 대전과 충남 7개 등 전국 18개 대학이 선정됐고 오는 9월 최종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지방 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그동안의 지역 주택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일본 지역 정책의 경험을 토대로 새 정부의 지역 주택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재생 혁신지구 거점 조성과 청년 주거 정책 방향 등을 통해 실행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또 지역경제 회복과 인구 유입을 위해 적극적인 공공의 역할을 주문하는 동시에
지역 수요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